예, 안녕하십니까.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은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우여곡절 끝에 66반상이라는 프랜차이즈 프리미엄 고깃집을 오픈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단순히 이제 오픈했으니까 신난다가 아니라 이걸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있었어요. 생각지도 못한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었고요. 이게 창업이 결코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정도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혼자 창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거를 어떻게 혼자서 다 감당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했을까 존경심도 새삼 들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 창업의 꿈, 희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려운 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오픈하기까지. 그런 점들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런 어려운 점이 있구나 미리 알아두시고 시행착오를 미리 방지하는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프랜차이즈 66반상 시작부터 오픈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시행착오가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일반적으로 창업을 한다고 하면 뭐가 필요할까라는 우리가 창업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리스트를 적겠죠. 제가 너무 많아서 적어왔어요. 우선은 보통 입지 선정이 가장 먼저 우선시가 돼야 될 거고, 그죠? 어느 곳에 오픈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매출이 달라지니까. 그리고 인테리어 정말 중요하죠. 인테리어 분위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떤 메뉴를 선정할지. 그리고 보증금 인테리어를 또 조절해야 되는 상황도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공사비. 인테리어 공사비는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내가 비교를 해서 공사를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보통 이 정도만 생각하고 음식점 창업하는데 얼마가 필요하겠다 이런 계획만 세워놓고 창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막상 제가 해보니까 보통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우선 그 리스트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우선 입지 선정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럼 선정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인테리어 설계를 해야 됩니다. 디자인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식당 같은 경우에는 홀 설계를 해야 됩니다. 직원들이 또는 아르바이트생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가장 최선의 동선을 좀 짜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좌석수는 몇 개를 배치를 할지 결정해야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 가게의 매출이 달라지니까 40석을 할지 60석을 할지, 자,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4인석 테이블을 놓을지 6인석 테이블을 놓을지 거기에 따라서 또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4인석 테이블 집기 가격, 6인석 테이블 집기 가격도 달라지니까. 그럼 테이블 제작도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주방, 식당을 하게 되면 주방이 정말 필요하죠. 주방이 메인인데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안에서 손님들이 주문하는 음식들을 스피드하고 빠르고 신선하게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주방 동선이나 그 집기 레이아웃들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주방 동선 구성, 주방 집기 레이아웃 결정, 그 다음에 집기 주문 제작. 이 주방도요, 단순하게 냉장고, 싱크대, 간택기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간택기도 3구 간택기가 있고 6구 간택기도 있고, 냉장고도 2단 냉장고, 3단 냉장고, 반찬 냉장고, 그 다음에 작업 상반, 싱크대, 그 다음에 선풍기 덕트 설치해야 되고 들어갈 비용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공정별 업체 견적을 비교해야 돼요. 보통 이제 이 인테리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종합 인테리어 회사한테 맡기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러면은 공정별로 우리가 직접 컨택하지 않아도 그쪽에서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내가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되는 장점도 있지만 금액이 천차만별이에요. 인테리어 회사들마다. 같은 평수지만 어떤 인테리어 회사는 평당 100을 부르는 데가 있고요, 어떤 인테리어 회사는 평당 150, 200을 부르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공사비 자체가 따블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셀프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공정별로 업체들을 컨택을 해서 공사를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은 공정별 업체 견적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목공, 그 다음에 전기, 주방 방수, 그리고 도장,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게들을 빛내줄 조명 선택, 그 다음에 로고, 사인물, 이런 것들을 다 세세히 제작을 하고 각 업체들마다 견적을 비교해서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주류 음료 업체 선정, 식자재 선정, 또 뭐 있어요? 레시피 정리. 레시피를 정리해서 또 이제 음식을 만들어 봐야 되겠죠. 또 시식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테스트 시식. 그 외에 밥그릇부터 이제 여러 가지 반찬들을 담을
식기, 비품 구매 등등등등 이 많은 걸 비교하고 선택하고 고민하고 수정할 것들이 수십 가지 아니 수백 가지는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오픈을 하고 나서도 수정할 부분들이 많아서 계속해서 꼼꼼하게 체크하고 확인하고 만약에 미비된 부분들이 있으면 또 업체 불러서 수정해야 되고 적어도 3개월까지는 계속 이런 과정들을 되풀이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 많은 과정들을 저희가 세세하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너무 많으니까 우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우선 입지 선정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66반상 같은 경우에는 전전편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번화 상권이 아니에요. 오히려 유동인구가 적은 수준이 아니라 거의 없다시피 하는 상권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들어가 있는 영통 현대테라타워 같은 경우에는 입주율이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되게 열악한 지금 환경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굳이 왜 이런 입지에 창업을 했느냐? 이것도 되게 궁금해하실 거예요. 우리는 우선 모태가 부동산 개발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권 분석에 되게 능수능란한데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우선 독점입니다. 블루 오션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독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지를 선택한 이유가 우선 가장 커요. 결국 여기 이 건물이 영통 현대테라타워 이 위에 사무실도 결국은 들어찰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죠. 들어설 거고 자연스럽게 유동인구가 많아지게 되면서 저희 가게로 흐르게 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유동인구가 엄청 많아지게 되면 그때 들어온 상가들, 그때 들어오는 다른 식당들이나 다른 이제 여러 프랜차이즈들은 분명히 지금보다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들어올 거란 말이죠. 경쟁 업체들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광고 비용도 많이 들어갈 거고요. 그죠? 이런 비용들을 우리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독점이라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입지를 선정한 이유, 가장 큰 이유고요. 두 번째는요, 주차예요. 음식점 방문에 있어서 주차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저희는. 주차가 안 되면요, 우선 방문조차 안 하는 고객들이 있을 정도니까요. 저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주차가 되는 곳을 되게 많이 선호합니다. 주차가 안 되면 아예 방문 자체를 포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주차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건물은요 수백 대의 주차 공간이 있어요. 주차 걱정 없이 방문할 수 있는 음식점, 이게 굉장히 큰 메리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 독점, 두 번째 주차, 이 점을 가장 크게 높이 사서 이 현장을 선택했어요. 이유와 명분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입지 선정 다음에는 제가 말씀드릴 게 인테리어에 관한 부분이에요. 인테리어를 이제 설계를 하고 공사에 있어서 정말 순탄치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는 종합 인테리어 회사에 의뢰를 한 게 아니라 공정별 하나하나 전부 직접 컨택을 해서 반셀프 인테리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공정별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도면이 필요합니다. 원래 도면과 설계도 종합 인테리어 회사에서 다 종합적으로 해주거든요. 저희는 공정별로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도면에 대한 설계 그리고 디자인을 저희가 직접 다 했어요. 우선은 업체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 도면이 나와야 견적을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저희 66반상은 실평수가 30평입니다. 30평 공간 안에 최적의 동선과 디자인을 도출을 해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홀과 주방에 대한 설계 그리고 동선 구성을 수백 번 수정하고 또 수정이 됐어요. 그냥 단순하게 이쁜 게 다가 아니거든요. 효율적으로 직원들이 움직여야 되고 그 다음에 고객들이 왔다 갔다 할 때 다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안전성 관련해서도 다 꼼꼼히 체크하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정하고 또 수정해야겠습니다. 좌석을 몇 개를 놓아야 높은지 그래서 매출이 잘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주방 동선은 어떻게 해야 주방장과 서브 주방장이 합을 맞춰서 고객들이 많을 때 좀 바쁘게 이제 음식을 조리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동선이 꼬이지 않게끔 하려면은 작은 작업선만 위치 하나하나 그다음에 동선이 뒤죽박죽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다시 그리고 이런 걸 수백 번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냉장고 하나가 아니라 뭐 2단 냉장고, 3단 냉장고, 가스불도 뭐 3부 한택기, 6부 한택기 이런 주방 집기는 왜 이곳에 놔야 되는지 싱크대는 왜 이쪽에 놔야 되는지 작업 선반은 왜 이렇게 지금 여러 개를 놔야 되는지 이런 거 등등등 도면을 다 그려서 각각의 공정별 업체한테 전송을 한 다음에 견적을 비교하고 또 비교해서 최종 결정을
하였습니다. 듣기만 해도 복잡하지 않나요? 듣기만 해도 편하게 종합 인테리어 회사에 맡기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좀 자금이 넉넉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게 비교를 해보면은 같은 종합 인테리어 회사시면 정말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내야 되는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최대한 초기 비용을 줄여야 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이 점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이렇게 힘들게 밤낮 없이 업체 선정을 하고요. 최종 결정을 하였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좀 오픈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스케줄 조정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은 셀프 인테리어니까 목공 따로 들어오고 전기 따로 들어오고 방수 따로 들어오고 도장 따로 들어오고 사인물 따로 들어오고 이거를 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컨트롤 해야 되는데 겹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목공이 안 끝났는데 갑자기 도장이 들어오면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스케줄대로 하루라도 딜레이 되면 다른 일정들이 다 꼬여버리니까 다 맞춰야 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케줄이 정말 중요합니다. 스케줄 하나 때문에 하루가 늦어지면은 한 명의 인부의 인건비가 달라요. 이렇게 인테리어 업체를 다 선정을 했다고 해서 그냥 두면 안 되겠죠. 직접 내가 현장 소장이 되셔야 됩니다. 현장에 가서 실시간으로 공사 과정을 지켜보시고요. 당장 수정해야 될 것들이 뭔지 바로바로 요구를 하셔야 되고 매일같이 공사 현장에 가서 어떻게 공사하는지 그 과정을 전부 다 지켜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도면이 있다 한들 현장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오차가 분명히 생길 수가 있거든요. 막상 가서 이렇게 세웠는데 정말 좁을 수도 있고 도면대로 설계 디자인대로 그 느낌이 안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 즉각 수정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아까 대표 그렇게 자리가 없으면요 그냥 거기서 다 공사를 완료시켜버립니다. 그 이후에 수정하려고 하면 또 비용이 추가되겠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내가 관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모든 인테리어와 이제 집기 세팅이 완료됐어요. 자, 그럼 모든 공정의 단계가 다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겠죠. 가게 디테일을 살려줄 사인물과 간판, 문구, 벽에 붙일 메뉴판, 그리고 조명들이 남았어요. 인테리어에 있어서 70%는 조명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명이 정말 중요해요.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명도 지금 빛이 지금 보이시죠? 백색 조명을 쓸지 또는 주광색이라고 하는데 노란 불빛으로 할지 백색과 어떤 노란색에 따라서 가게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그런 것들을 또 비교해 보셔야 되고 조명 모양도 선택을 하셔야 되고 사인물은 어디다가 부착을 할지 메뉴판은 어떤 크기로 제작을 할지 폰트는 어떤 크기로 제작을 해야지 고객들이 메뉴판을 봤을 때 가독성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다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시도해보고 아니면 다시 파기하고 다시 시도해보고 이런 과정이 반복돼야지 최상위 결과물이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마크는요 저희 66반상의 트레이드 마크 돼지 마크인데요 이 마크를 제작을 할 때도 3일에서 4일 소요된 것 같네요. 프리미엄 돼지집이니까 우선 돼지 마크가 필요했고요. 환한 표정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했습니다. 그리고 벽면 판넬 설치는 간접등으로 설치했어요. 우선 조명이 제가 70%라고 말씀드렸죠. 조명이 잘 배치돼야지 그 분위기가 사니까 벽면 판넬 설치는 간접등으로 설치를 했고 각 판넬마다 다른 주제를 넣어서 제작을 했습니다. 메뉴판 구성은 또 어떻습니까? 메뉴판도 가독성이 좋게 또는 고객들이 봤을 때 보기 편하게 어떤 폰트를 써야 할지 또 수백 개 폰트를 놓고 고민하고 배치해보고 고민하고 만들었습니다. 끝났을까요? 아니죠. 이제 마지막 단계 흑자재 선정해서 또 만들어 봐야 되겠죠. 흑자재도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고기 메인이니까 우리는 여러 업체 컨택해서 다 샘플을 받아보고 직접 구워서 굽기는 어느 정도가 좋을지 몇 분을 구워야 될지 또 테스팅 해보고 어떤 밑반찬을 나가야 될지 밑반찬 다 만들어보고 식자재 선정해서 마지막에는 음식 가격도 정해야 됩니다. 요즘에 기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물가가 많이 올랐죠. 그에 따른 합리적인 가격 선정 정말 중요합니다. 무조건 싸다고 해서 아니에요. 그러면 뭐 원가 대비 매출이 잘 안 나오니까 싸는 게 또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비싸게? 우린 프리미엄이니까? 아니죠. 그러면 소비자들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으니까 적정 가격을 찾아야 돼요. 우리의 마진도 남으면서 소비자들이 부담받지 않는 음식을 즐길 수 있게끔 가격 선정 정말 중요하고요. 어떠세요?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그죠? 막상 해보니까 더 순탄치 않았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빠른 고깃집, 66반상 프리미엄 돼지고깃집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오픈한 지 저희가 한 2주 됐는데 리뷰들을 좀 봤어요. 아직 많은 리뷰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의 리뷰들이 호평이더라고요. 이 리뷰들을 보니까 그동안의 어떤 수고들이 약간 보상받는 느낌,
이런 맛에 또 장사를 하는구나 이런 걸 느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가게라서가 아니라 진짜 고기 하나는 정말 끝내줍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근처에서 일을 하는 직장인 분들이 계시더라면 한번 꼭 놀러와 보십시오. 용산 현대트라타워 1층에 위치했으니까 한번 꼭 오시고요. 이렇게 위험한 창업도전기 4편 마무리를 할 건데 어떠셨나요? 보통 창업이라는 거 할 수 있다, 많은 영상에서 뭐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디테일하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주제는 많이 없었을 겁니다. 저도 확실하게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제가 생각나는 대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잘 심사숙고하셔서 실수하지 않고 좀 멋진 가게 오픈하시길 바라고요. 저희 용명반상이 앞으로 또 어떻게 프랜차이즈 회사로서 어떻게 포장을 이어나가는지도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편은 어쨌든 저희가 이제 오픈 초창기다 보니까 아직 홍보가 많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음 편은 우리가 이 가게를 어떻게 홍보하는지 한번 보여드릴 예정인데 그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